안녕하십니까, 리엘파파입니다. 자, 고향100만 시민의 특례시 혜택 관련된 영상을 준비했고요. 특례시의 개념 정리를 할 거고요. 고양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이제 미래에 관련된 부분들을 저랑 한번 살펴볼 겁니다.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특례시 확정으로 108만 고양 시민의 미래를 새롭게 열다. 특례시가 광역시급의 행정과 재정과 권한을 인정받는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과 재정, 그 돈도 많이 늘어나고 권한도 많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거고, 일단 인구는 100만 이상의 도시죠. 그렇기 때문에 2년 동안에 100만을 유지를 못하면 다시 일반시로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인구 이제 증가에 관련된 유치를 좀 되게 힘쓸 것 같네요. 특례시가 되어도 세금 걱정은 노. 특례시가 되어도 세금은 오르지 않는다. 당연히 오르지 않아야 되겠죠. 오르게 되면은 뭐 특례시를 시민들이 뭐 원하진 않을 거니까.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쓰이는 세금이 늘고 오히려 재정 수입이 증가하게 됩니다. 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08만 대도시, 고향에 맞는 옷이 필요합니다. 뭐 당연하죠. 인구 증가에 따른 규모는 광역시급으로 켜졌으나 일반시와 똑같은 자체제도와 조세구조가 적용되는 실정. 이게 보면 뒤 밑에 보면 울산과 대전과 광주는 평균적으로 7조 5천억이에요. 재정 규모가. 근데 고양시 같은 경우는 2조 6천억이면 굉장히 적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뭐 특례시가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현재 어떤 문제점들을 안고 있나요? 재정 규모 광역시의 절반도 되지 않고 결국은 돈 문제죠. 이 보시면 인구가 울산, 대전, 광주랑 뭐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 않아요. 근데 재정 규모는 너무 적었어요. 너무 적었어요. 보시면 2조 6천, 6조도 굉장히 많은데 대전은 8조, 뭐 광주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절반도 안 됐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좀 특례시를 좀 우리가 좀 환영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 세율 예산액도 마찬가지고 뭐 사회복지 관련된 거는 절반 수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광주가 230만 원인데 지금 고양 같은 경우는 92만 4천원. 와, 굉장히 취약계층 관련돼서 좀 힘든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지 대상자 선정 역시 중소도시와 기존 적용이 됐다. 대도시랑 똑같이 적용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 다음 요게 되게 좋은 거예요. 도지사 협의 승인 등 복잡한 절차로 자주적 사업이 어렵다라고 했던 거죠. 요 부분이 개선되는 거는 굉장히 좋다라고 보여져요. 네,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고양시가 특례시가 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재정이 쑥, 그 다음에 복지 혜택 늘어나는 거, 자치권한 인수, 되게 좋죠, 이게. 지역경제, 도시경쟁력이 이제 계속 커진다는 얘기인데, 정리를 해보면, 정부 공모사업이나 국제사업 대규모 재정투자의 유치가 수월하다는 얘기죠. 여기에 이제 과밀 억제 권역으로 또 개발 이제 관련된 좀 억제가 많았잖아요. 근데 요런 부분들, 자치권이 주어지게 되면은 좀 더 빠른 이제, 투자를 유치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도 되고, 시민복지 증가하는 것도 있고, 행정절차 간소화, 그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는 거고, 도로교통 문화, 인프라가 확충될 수 있는데 재정 수입도 증가가 되는 거죠. 도로랑 교통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방도시 같은 경우는 특례시의 도시 브랜드로 도시 경쟁력을 이제 상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굉장히 좋죠. 지금 일산이나 고양시에 일산 테크노밸리라든지 JDS 같은 어떤 개발 관련된 소식들이 있는데 기업들이 유치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브랜드의 어떤 상승 때문에 고양시를 오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져보게 됩니다. 지금 시승격 30년 만에 특례시로 도약한 고양시에서 고양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제 저 연합신문 황대일 기자님의 기사를 통해서 제가 살펴보라고 합니다. 시승격 30년 만에 특례시로 도약한 고양시. 그래서 인구가 늘어났죠. 3.2배가 늘어났네요. 그리고 기초 자치 중 2위. 그 다음에 재정 자립도도 재정 자립도는 굉장히 낮지 않아요. 경쟁력이 계속 악화되고 있고 자족 도시를 향한 대형 일자리 사업이 줄줄이 착수 속에 다중 족쇄 여전. 족쇄 어차피 계속 제재는 있었죠. 근데 앞으로 계속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긍정적인 거고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도권의 심각한 주택난 해결을 위해서 1992년도 일산의 대단지 앞에서 건립되면서 시로 승격한 고양시가 드디어 이제 2022년 1월 13일 날 특례시로 이제 출범을 합니다. 군에서 시로 합격했네요.
승격했고 1999년 2월 1일이네. 그리고 뭐 행신 능곡 탄영 등과 함께 개발하면서 외지인들이 유입 빠르게 진행되었고 2014년도에 이미 인구 100만 명을 돌파. 그거가 한적한 농촌 지역에 불과했던 고양시가 22년 만에 전국 10대 도시로 이제 성장을 했고요. 전국 기초단체 가운데 두 번째, 그러니까 덩치가 큰 수원, 용인, 창원시와 함께 특례시에 대열에 들어섰지만 체력은 형편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유는 이렇죠. 수도권 가밀 권역으로 묶인 데다가 휴전선과 뭐 인접한 특성이 있고 군사 이제 관련된 이제 제재를 많이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산업시설과 사회 간접 자본의 투자가 부족했다. 이건 굉장히 큰 문제였던 거죠. 배드타운이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 내 총생산 GRDP라고 하는데 31개 경기도 시군 가운데서 27위 바닥. 와, 거의 뭐 꼴찌네요, 꼴찌. 또 고령화까지도 있어서 시 관련된 부분 좀 어려웠던 부분들 고양시는 일산 신도시는 전원도시의 모델로 평가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인구 밀도가 높음에도 주거 환경이 굉장히 쾌적한 건 알 수 있을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일산 호수공원이 있고 성저공원 백석공원이 있고 녹지 비율과 평균 용적률은 기본 1기 신도시 중 가장 양호해요. 이거는 뭐 일산에 와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근데 이게 어려운 거 있죠. 출퇴근 시간대 큰 혼잡 있고 자유로로 차를 타고 나가려고 하면 정말로 새벽 뭐 6시가 넘어서부터 막히거든요. 6시 뭐 30분, 40분만 되면 자유로가 굉장히 막힙니다. 왜냐면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다 서울로 이제 일을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교통 관련된 이제 호재거리가 있는 거죠. 2024년도 GTS-A 그러면 굉장히 이제 뭐 뭐 출퇴근 시간을 이렇게 줄이고 교통을 대거 분산시킨다. 그러고 이제 뭐 창녕, 대구, 킨텍스 세 곳에 정차하는 이 노선을 이용하면 강남까지 빠르게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곡 소사선 부분에 대한 얘기들도 있고 양질의 일자리를 얻지 못해 다른 지역으로 출근하느라 도시는 배드타운 뭐 완전히 안 좋았던 부분들이 고양시가 배드타운의 그 오명을 쓴 거는요, 과밀 억제 권역입니다. 과밀 억제 권역으로 지정이 되면 학교, 공공청사, 연구시설 등 모든 것에 대해서 지금 재정이 어렵고, 실례로 작년이랑 재작년에 그 고양시에서 공장 등록을 거의 안 해줬죠. 마스크 공장 하나 해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고양시는 과밀 억제 권역이에요. 이게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있는 건데, 제가 또 한번 살펴볼 건데요. 심각한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례시로 승격되는 거는요, 이런 부분들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요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환영을 하고 있는 거고, 군사보호시설. 근데 그 결과 공업지역이 고작 0.025%, 0.1%도 안 되고, 1%도 안 되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서울시만 하더라도요, 지금 이제 중공업지역이 3%나 차지하거든요. 근데 고양시가 이렇게 적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그러니까는 재정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볼 수가 없는 부분들이죠. 개발 제한으로 늘 가난했던 고양시죠. 그렇기 때문에 뭐, 성남시의 갑절이지만 면적은 지역 내 뭐 3분의 2 정도, 그다음 부천시는 시면적 20% 수준이 부천시도 고양시의 95% 수준이면, 하여간 가장 낮았다라고 하는 거를 볼 수 있죠. 뭐, 법인 지방소득세도 뭐 이런 부분들도 성남시의 3에서 60% 수준이고, 와, 거의 뭐, 대부분이 50은 이하 영세업체, 그러니까 큰 기업들이 들어올 수가 없었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산 테크노밸리의 어떤 그 개발 계획은 굉장히 환영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고, 다 낮았다라고 이제, 그리고 인구가 빠르게 늙어가는 것도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라는 부분들이죠. 이게 보면 고양시는 인구가 100만 명 과밀 억제 권역 개발 제한 관련 때문에 이게 2020년 6월 12일 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선 ENT 같은 곳에서 고양 자동차 서비스 복합단지를 유치하려고 했는데요. 결국에는 이것도 다 무산이 됐습니다. 보면 5차 심의 이제 최종 부결이 난 거죠. 2014년부터인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행주산성에 연계된 다 개발 관련된 제한 때문에 고양시는 직주근접에 이런 부분들에 계속 제약을 받았다라는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이제 들어가는 건데
과밀 억제 권역이라고 하는 게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니까 뭐 공장 같은 거를 지면 안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과밀 억제 권역에서 다음에 각 호행이 그 인가 승인 또는 협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공공청사, 학교, 연수시설 이런 거 지면 안 되고요. 하지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지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면은 요거를 허가를 해주는데 허가를 거의 안 해줬다라고 하는 거죠.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국토부 장관이 수도권 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거나 허가하는 등 굉장히 어려웠던 요 법 안에 과밀 억제 권역이 있어요. 근데 이 법이 굉장히 상위에 있는 법이기 때문에 고양시는 공장 등록을 할 수가 없는, 지금도 그렇죠. 이런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좀 기대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세수가 보면 5개 대도시 가운데서 가장 낮았어요. 가장 낮아요. 이 바닥에 있는 게 그냥 고양시입니다. 볼 것도 없죠. 뭐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뭐 세수, 뭐 이런 데 지방 세입수 이런 거 보면 되는데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 유사 자치대 대비. 지방 수입은 유사 규모 타대시 대비해도 굉장히 낮았고, 이유는 50인 이하의 이제 영세 업체들 때문에 그랬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개선이 돼서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보면 그래서 대형 일자리 사업으로 이어져 자족도시에 이제 청신호가 켜진 거죠. 뭐 일산 테크노밸리도 마찬가지고, 풍부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역기업이 지난해 5월에 첫 삽을 뜨면서 이제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방송 영상밸리 얘기하는 거고, 여기 이미 뭐 EBS와 JTBC 등이 방송사 제작센터와 스튜디오가 이제 들어섰고, 호수공원 인근의 CJ 라이브 시티 아레나 착공식이 이제 열렸다라는 부분들이죠. 축구장 46개 구매, 한류월드, 와, 6만 명이나 수용을 했네요. 이런 공연장도 생기고, CJ 라이브 시티 착공 10년 동안 약 33조, 와, 고양시 예산이 1년에 3조도 안 되는데, 33조 원이면 엄청난 효자가 지금 들어오는 거죠. 경제효과 28만 명의 일자리. 와, 이것도 만들어낸 거 굉장히 무조건 들어와야 되는 사업이죠. 일산 테크노밸리로 조성한 사업도 순환,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미 260개 기업이 지금 입주 의향서를 냈어요. 근데 문제점이, 대기업이 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재검토를 했다가 지금 CJ라든지 이런 어떤 그 바이오 관련된 그 산업들이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좀 기대가 좀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컨벤션 센터 킨텍스도 2025년 이제 제3 전시장 같은 경우도, 와, 그럼 세계 20위권의 전시장에 진입하면서 동아시아 산업교류의 메카로 발돋움할 것이다. 이제 기대가 되는 어떤 부분들이고, 해결할 어떤 과제들이 좀 많이 있는 건 맞아요. 특례시의 미래라고 해서, 시는 오늘 13일 출내로 출범을 계기로 경기 북부의 최대 첨단 자족 도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을 장담을 했지만, 난제들이 산적해 있어서, 쉽게 낙관할 수 없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미 난제들은 있었어요. 근데 앞으로 좋은 일만 남았던 어떤 그런 고양시, 굉장히 좀 기대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고요. 다음 시간에는 JDS, 그러니까 어디인지 고양시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관련된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새벽에 좀 영상을 준비해서 좀 목소리라든지 이런 게 좀 좋지 않았을 텐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